지금 모델은 이 클래스의 상위 모델인 이 30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포매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스피커가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요. 시트를 조정하는 거 모양대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높이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M 버튼과 1번을 눌렀을 때 삐 소리가 나면서 사이드 밀러와 스티어링까지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분까지 운전자를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특징은 이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아래에 있는 시트가 좀 더 늘어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능 어떻게 하시는지 미셔도 되고 당기셔도 되고, 열선 3단계로, 그리고 통풍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징인 게 여기 R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시트를 움직이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고요. 이쪽에 있는 통풍을 켰을 때에는 자, 조수석에 있는 통풍 기능 그리고 열선 기능까지 운전석에서 대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버튼이 들어왔을 때 조수석 시트를 움직이거나 열선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라이트는 기본으로 오토로 맞춰놓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발렛 주차나 이렇게 주차를 맡겼을 때 이렇게 미등이나 파킹등 쪽으로 되었을 때는 방전이 될 수 있으니까 가운데나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스크롤 요 레버가 있는데 요게 이게 내려가 있으면 이제 실내 조명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이제 간혹가다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조명이 어둡다 그럴 땐 얘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실내 조명 밝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이쪽은 이제 안개등이 될 텐데 안개가 많이 낄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파킹 브레이크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자동이기 때문에 굳이 만지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버튼을 당겨서 푸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다면 다시 누르면 또 파킹이 걸리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차선 유지 패키지라고 해서 차 그림과 함께 이게 버튼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차선을 밟았을 때, 저속이 아닌 한 60km 정도로 달리실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점선을 밟게 됐을 때는 핸들에서 이제 진동이 오는 햅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선을 밟을 때에는 한쪽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차선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고속으로 달리실 때에는 약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좀 올라갔을 때에는 깜빡이를 켜고 출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출차하실 때 그때 이제 깜빡이 안 켜시고 하실 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쪽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앞에 이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이게 싫으시면 이제 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핸들에 있는 레버를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이쪽에는 이제 깜빡이 등과 상향등, 그리고 뒤로 밀었을 때는 저희가 멀티빔 기능이 활성화되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시골길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밤에 운전하실 때 이 레버를 뒤로 밀어 주시면은 좀 더 멀리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핸들 높이 조절하는 바가 있고요. 당기실 수 있고 미실 수도 있고, 그리고 특징인 게 끝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여기 이제 핸들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오프를 하실 수 있고, 이쪽에서 핸들 열선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는 속도, 기름량, 주유구는 오른쪽, R&DP 이런 식으로 기아 위치가 나오게 되고, 현재 다이나믹 셀렉트 컨트롤이 지금 컴포트에 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온도와 시계, 가운데 같은 경우는 트립이나 원하시는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쪽에 있는 터치 컨트롤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홈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위쪽으로 수평으로 나오게 되고 좌우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립을 눌렀을 때 보시면은 여기 이제 6개의 눈금이 보이는데 터치패드를 위아래로 올릴 때 보이시는 메뉴들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편하시고 좋아하시는 쪽으로 세팅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주행 거리를 보실 수가 있고 주행 가능한 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커서가 지금 현재 중간이고요.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회전 속도계 이것도 한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보시고 싶은 계기판 설정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홈 버튼을 누르고 뭐 라디오나 미디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는 요 타이어 공기압 요거 맞추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비주기 알람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냉각수 온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보조장치는 주의 어시스트, 졸음운전 깨워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뭐 라디오를 들으셨을 때에는 라디오의 채널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미디어에는 뭐 지금 만약 음악을 틀었을 때 이쪽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전화 기능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 이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밝기를 눌러서 밝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이죠. 디자인에 들어가면 기본 클래식 모드랑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노란색으로 해서 오른쪽 계기판까지 같이 테마가 바뀌게 되고 플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가운데의 디지털 속도와 RPM 게이지가 좀 크게 나오게 됩니다. 좀 멋있게 보인다면은 이 세팅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들을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맞춰 놓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트립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주행 가능한 연비든 음악이든 라디오든 이렇게 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자, 기본으로는 요 위쪽에 있는 크루즈 바 요 그림이 속도계 그림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버튼을 아래로 내리게 됐을 때는 LIM이라고 이제 리미트로 뜨게 되는데요. 위에 있을 때는 크루즈 기능, 밑으로 내리면 리미터 기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미터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차가 안 나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놓고 다니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만약 뭐 60km, 70km 달리실 때 여기 셋 버튼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10km씩 속도가 올라가요. 10km씩 내릴 수가 있고 살짝 하면은 뭐 1, 2km씩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꺼지거나 밑으로 내리면 꺼지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위로 올리시면은 그 전의 속도로 세팅한 속도로 다시 또 달리실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한다. 그리고 끌 수 있고 브레이크로 끈다. 그리고 리밋 기능은 안 나오게. 만약 이 리밋 기능을 지금 현재 리밋을 켜놨는데요. 셋으로 해서 위로 올리면 이게 속도가 뭐 40km 이상 안 올라가고 50km 이상 안 올라가게끔 돼서 엑셀을 밟아도 차가 이 속도 이상은 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요거는 위로 올려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바는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는 요 개 모니터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들이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버튼은 뭐 아래로도 이동이 되고 클릭을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 뭐 뒤로 가기 버튼을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륨 줄일 수가 있고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음소거가 돼요. 다시 누르시면 나오게 되고 전화 받을 때 끊을 때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데 많이는 사용 안 하실 테지만 그래도 음성 명령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별표는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즐겨찾기 메뉴가 나와서 여기서 좀 더 선택하고 싶으신 것들을, 주로 이제는 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기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벤츠 E클래스의 기아 변속 방법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 상태에서 밑으로 딸깍 하면서 내리시면 드라이브고요. 딸깍 하시면은 위까지 올리시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바로 P로 들어가 파킹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드라이브에 놨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플러스,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수동으로 기아를 바꿔줄 수 있는 시프트 패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운전하다 보시면 이게 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뭐 D2였는데 제가 플러스 패드를 당기면 이게 이제 M으로 변하게 돼요. 왼쪽으로 누르면 뭐 M1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다음 단으로 기아가 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거친 느낌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기아 레버를 다시 밑으로 내리셔서 다시 D로 바꾸시면 됩니다. 가운데에서는 요 공조 기능을 왼쪽으로 돌리면 송풍구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버튼을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공조 장치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온도, 바람 방향, 바람 세기, 그 다음에 뭐 오토로 누르실 때는 온도를 맞춰 두시는 설정에 따라서 바람 세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뿌옇게 스푼이 찼을 때는 없애주는 거. 메뉴는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뒤에가 좀 어렸을 때 녹여주는 기능이 있고, 싱크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온도가 같이 조수석까지 같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안 들어오게 하는 버튼, 대신에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에어컨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시계 버튼이 있고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런 식으로 바로 눌러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비상등이 요 끝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아래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USB 포트가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이쪽에다가 그 데이터 케이블, 충전 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카카오 내비,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티맥과 카카오 내비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이제 충전을 했을 때 이 모니터 윗부분에서 이렇게 번개 표시, 충전이 잘 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닫히고 다시 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 키인데, 배터리가 없을 때에는 또 인식을 못해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릴 때에는 여기 이제 차량 키를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을 때에는 여기에 차 키를 올려놓고 시동을 거셔야지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운데에는 터치 컨트롤, 그 다음에 커맨드, 다이얼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능이 요 기능과 요 기능 다 똑같아요. 이동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릴 수 있고, 위로, 왼쪽, 오른쪽 똑같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보시면 홈 버튼도 여기 있고,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셀렉트 버튼 같은 경우는 주행 스타일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기본 올릴 때마다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에코 모드, 기본은 그냥 컴포트로 맞춰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파킹 센서를 수동으로 꺼주는 거고요. 이 기능은 자동 세차장 들어가셨을 때나 아니면은 삐 소리가 계속 났을 때,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 켜져 있는 상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덮개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앞에 이제 카메라 화면이 없어지게끔, 그러면 카메라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와이퍼 돌리시면 이제 와이퍼이기 때문에 와이퍼도 맨 밑으로 꺼주셔야지 자동 세차장 들어가셨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쪽 모서리를 누르면은 한 번 누르면 와이퍼가 한 번 움직이고요. 깊게 눌렀을 때는 워셔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그리고 눌렀을 때는 음소거, 그리고 이것들 이제 많이 전화 오시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꺼져요. 화면이 꺼지게 되는데 옆 사람이 이게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화면이 안 나올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자동 주차를 해줄 수 있는 기능, 또는 원격 주차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원격 주차가 지금 이게 됐다가 또 안 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원격 주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이걸 한 번을 눌러서 앞으로 가다 보면 빈 주차 공간에 냈을 때 이 앞에서 이제 소리와 함께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기능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카메라를, 또 그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보실 때 이 버튼을 한번 누르고 지금 화면 상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 모드가 있어요. 다이얼이나 방향키나 아니면 핸들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 이 다이얼을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보시고 싶은 화면을 바꾸실 수가 있고, 요거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양쪽 4바퀴의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앞바퀴 2개, 그리고 뒤에 바퀴. 이런 식으로 좁은 곳이나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 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앞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뒤에 부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E클래스에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후진하실 때 갑자기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측면 접근 차량 경보에 대해, 그 안전에 대해서 경보를 해주는 기능인데, 뒤에 차량이 움직인다거나 했을 때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출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좀 너무 놀라지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통 목적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목적지 입력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 현재는 이제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만약 원하시는 도 지역을 처음에 맨 밑에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서울이다, 경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기도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꼭 누르시면 클릭이 되고요. 그 다음 시다 그러면, 만약 용인시다 그러면 이응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응에 관련된 이렇게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영통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 뭐 기흥구다 그러면 도로명에 대해서 이응을 쳤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만약 없다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나올 수가 있죠. 이연로 29번 길 번호에 좀 더 구체적인 번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72 다시 몇 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번호를 뭐 클릭해서 바로 누르시면 목적지까지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경로 취소 방법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운데 버튼을 이용한다면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
이제 경로 안내 취소 버튼이 나오고요. 다이얼을 이렇게 내려서 경로 안내 취소를 클릭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시면 지도의 크기가 확대가 되거나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이 버튼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쪽에 이제 리모컨처럼 이렇게 뭐가 보이게 되는데, 화면을 뭐 3D로 보겠느냐, 아니면 교통 표지를 교통 정보를 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원하시는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커서나 요 방향키나 오른쪽이나 뒤쪽 터치패드를 오른쪽으로 이용해서 목적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목적지 입력. 그리고 지금 요 커서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본 경기도, 그 다음에 시구, 그 다음에 이쪽에 동, 그 다음에 만약 뭐 성남시다, 시옷으로 갔어요. 그러면 성남시 분당구가 나오게 되고, 그냥 도로명은 다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음만 쓰게 되는데, 만약 하나하나 치겠다 그러면 불정로를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조금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불정, 그러면 불정까지 치니까 위에 이렇게 불정로가 나오죠. 불정로 클릭하고 번호는 7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서를 여기 이제 목적지 선택 클릭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하실 수가 있고, 왼쪽으로 다시 가면은 뭐 지도의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는 많이 안 쓰게 되겠네요. 다시 클릭하면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음량이 나올 때 볼륨 조절을 동시에 올리면 안내 음향의 소리가 같이 커져요. 그래서 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렇게 볼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경로 안내 취소를 한번 눌러보고요. 최근 목적지에는 뭐가 있을까? 최근 목적지 기존에 타셨던 게 있으시면 여기서 원하시는 쪽을 또 선택해 주시면 되고, 최근 목적지에서 여기서 제가 왼쪽으로 커서를 이렇게 밀면 집으로 저장이나 직장으로 저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집을 검색하셨다면은 집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은 집으로 좀 더 빨리 찾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만졌던 불정로 7을 만약 집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커서를 왼쪽으로 밀면 여기 제 집으로 저장이 뜨죠. 한 칸 아래 칸을 눌러서 클릭. 그럼 여기 이제 즐겨찾기 메뉴인데, 요 다이얼, 지금 현재 제가 다이얼을 이용을 해서 왼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옮겨서 맨 앞에다가 위로 한번 클릭해서 놔주시면 이제 됐습니다. 집으로 즐겨찾기를 넣어놨고요. 만약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집을 가겠다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핸들에 이제 별표 즐겨찾기 메뉴가 있죠. 바로 즐겨찾기 메뉴를 눌러서 첫 번째에 있는 집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 바로 경로 안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즐겨찾기는 핸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밑에 즐겨찾기가 있기 때문에 커서나 다이얼을 밑으로 클릭하게 됐을 때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사용법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목적지 입력 부분에서 보통 이 윗부분에 아파트를 바로 입력하면 거의 탐색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시청이나 역 이런 것들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있는 터치패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드리면, 일단 요 끝에 있는 요 버튼까지 가셔야 돼요. 보시면 손가락에 요 그림까지 있는데 커서를 이동해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보이시죠? 여기 제가 요 버튼에 그림을 한번 써볼게요. 만약 시청이다. 일단 시 청. 그러면 시청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검색이 된 게 나오죠. 뭐 시청역이든 성남시청이든 뭐 수원시청역이든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것들은 바로 글자를 치셨을 때 나오게 되고, 요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서 글자를 쓰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데, 쓰시다 보면은 이제 가 다. 만약 글자가 틀렸을 때는 여기 다이얼을 사용해서 원하시는 거 설정하실 수가 있고, 선택하실 수가 있고, 커서에서 왼쪽으로 빨리면 삭제하기. 글자가 삭제가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클래스의 라디오 기능입니다. 라디오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다이얼만 내리시거나 아니면 터치패드를 내리시면은 채널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디어를 누르시면 미디어도 동일하게 이제 오른쪽에 세부 메뉴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살짝 밀었을 때 여기 보시면 미디어 장치가 있어요. 미디어 장치를 이렇게 눌렀을 때 블루투스 오디오나 지금 USB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되겠죠. 음악 바꾸는 미디어 장치는 이쪽에서 바꿀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서 미디어 장치로 들어가셔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TV는 주행 중에는 안 나오게 되니까요.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기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번에 이 클래스는 동시에 여러 개의 휴대폰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아졌어요. 지금 뭐 여러 개의 휴대폰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분들 전화기가 동시에 뭐 한 대에서 뭐 두 대가 연결이 된다면 전화도 따로따로 받으실 수 있고 블루투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의 기능들에는 첫 번째는 이제 시트 메뉴가 있는데, 운전석 동반석의 시트 레벨링, 그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엔진 데이터 볼 수 있는 화면들도 있고요. 차량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울기나 핸들 각도, 뭐 차량의 높이, 가속 페달을 얼마큼 밟았는지, 제동력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보조장치 같은 경우는 뭐 안전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액티브 브레이크에서 요 중간이 아닌 조기로 좀 설정을 해놓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위험상을 더 먼저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조기로 하셔도 되고 뭐 중간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조기로 한다는 점. 연비 보여주는 메뉴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앰비언트 라이트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요 지금 커서가 보이시죠? 여기 위에 이제 멀티 컬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10가지 정도에서 테마를 하나씩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고, 멀티 컬러를
꺼주신다면은 여기에 이제 번호로 되어 있는데 64가지의 컬러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컬러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차량 설정에서는 자동 미러 잠김, 이지 액세스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이랑 휠, 문 열었을 때 핸들이 올라가고 의자를 밀어주는 기능인데, 의자가 뒤로 많이 밀려 있는 분이면은 더 뒤로 밀려날 데가 없어서 이 시트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당겨 있는 경우 중간까지만 작동을 하고 너무 뒤에 있으면 의자는 안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문을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자 같이 움직이게 하겠느냐 이거를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수납 공간을 열어봤을 때에는 이쪽에 이제 SD카드와 USB 1, 2가 있어서 원하시는 음악을 이쪽에서 또 들으실 수가 있고 한쪽씩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수석 위쪽 부분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있게 되고, 조명, 이게 이제 전체 조명을 켜는 거, 문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 독서등 같은 경우는 이쪽 룸밀러 아래쪽에 들어온다는 점. 여기 이제 독서등이고, 그다음에 썬루프 버튼 이쪽으로 끝을 올리시면 이제 틸트 기능이죠. 다시 내리실 수 있고, 뒤로 미시면 아예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고요. 다시 앞으로 밀면 닫을 수가 있습니다. 벤츠 블랙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츠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만 지키는 블랙박스예요. 한번 터치할 때마다 앞화면, 뒤화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까만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포맷 방법은 모서리를 이렇게 눌러서 잘 안 눌리는데 SD카드 포맷 눌러주시면 포맷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더 안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텐데, 만약 SD카드를 빼실 때는 이쪽을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수동 녹화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로 해서 수동으로 녹화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벤츠 오토홀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멈췄고요.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계셔야 되고요. 밟고 계신 상태에서 조금 깊게 누르고 떼시면 여기 이제 홀드라고 떠요.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좀 더 밟고 떼주시면 홀드라고 뜬다는 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몇 번 연습하시면은 잘 되실 거예요. 자, 보통 디자인은 클래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홀드 기능이 가운데 이쪽 아래쪽에 뜨게 되고요. 다시 앞으로 가게 되고 멈추고 다시 브레이크를 살짝 더 누르시면 홀드가 됩니다. 홀드 상태에서는 엑셀을 밟으면 다시 풀리고요. 이 정도. 바로 홀드를 한 거죠. 멈춰 있고요. 이 정도 떼시면 발을 띄고 계셔도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브레이크를 푸시해 주시면 또 풀려요. 자, 홀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내려서 보면은 시트에 허리를 여기 요추 받침대가 있는데 지지대를 좀 더 버튼을 눌러서 좀 편안하게 맞춰주시면, 이쪽에 열선 3단계, 여기 3단으로 틀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3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되더라고요. 밑에 부분에는 12V랑 이렇게 있고, 뒤에 이쪽 부분에는
폴더가 들어있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트렁크인데요. 트렁크에서는 이렇게 쇼핑백이나 이렇게 홀더를 또 고정할 수 있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레버를 이렇게 당기셨을 땐 뒷좌석 의자를 폴딩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 오른쪽이고요. 이쪽을 당기면 이제 왼쪽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열었을 때 타이어 펌프 프리킷이 들어가 있고 작은 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는 좀 편하시게 세차 도구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냈을 때는 의자를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꼭 눌러서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앞에 이제 알람이 뜨더라고요. E클래스에 대한 차량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질문들을 좀 모아보자면, 일단은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두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포맷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게 녹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썬팅 같은 경우는 24시간 좀 지난 후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인성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이제 방전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꼭 오토로 두시는 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헤드램프 그 바를 뒤로 밀면은 오토 상향등이 된다는 거, 멀티빔 기능 정말 좋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나 아니면 시골길을 가실 때에는 요 레버, 브레이크, 요 와이퍼 레버를 뒤쪽으로 밀어서 오토 상향등이나 멀티빔 기능을 100%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탑 앤 스타트 시동이 꺼지는 기능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꺼졌다 켜지기도 하고 안 꺼지기도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갑자기 차가 안 나가는 경우 아까 그 리밋 기능 밑으로 내려 있는지, 혹시나 밑으로 내려 있으면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기판 속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이 뒷좌석 같은 경우 아이들이 탔을 때는 꼭 차일드락을 걸어 주셔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클래스 겨울철에 타이어가 얼면서 드득거리는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타이어가 너무 딱딱해서 날고, 핸들을 돌렸을 때 저희가 좀 바퀴가 옆으로 눕다 보니까 일반 국산차보다는 이런 타이어의 마찰음이 상당히 크게 나는데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고 후 한 달 정도는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장거리 주행하면 또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멈추기 전에 뭐 끼익거리는 소리들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브레이크를 좀 약하게 밟으시는 분들,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마찰력에 비례하는데 저희가 브레이크가 정말 좋아요. 잘 잡히는데 브레이크를 너무 또 살살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단점이 이제 마찰 소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끼익거리는 소리가 날 때에는 이제 고속 주행을 하시면서 급하게 이제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몇 번 잡아주시면 그런 소음은 바로 없어지니까, 그럴 때 한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세차장 들어갔을 때 와이퍼 끄는 거랑 주차 센서 끄는 거랑 그 다음에 주차 카메라 놓는 거, 그래서 그거는 뭐 다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와이퍼 마찰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와이퍼 마찰음 같은 경우는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워시액 꼭 눌러주시면 마찰음 거의 안 나요. 저도 거의 마찰음 안 나는데 와이퍼 한 번씩 워시액으로 물스 꼭 싸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저속으로 갔을 때 운전 중에 도어를 열면 저희가 이제 파킹이 걸리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 전원이 저희가 운전석으로 들어오고 운전석으로 나갔을 때 온오프가 되는데
조수석으로 들어왔다가 뭐 전원 켜고 조수로 나갔을 때 문이 안 잠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운전석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이제 기본 뭐 후륜구동이고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좀 주차 연습하실 때 좀 크게 돌아주시는 연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뒤쪽 휠 바퀴에 기스들이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돌아주시는 연습, 주차 연습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까지는 이렇게 경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옆에서 갑자기 뭐 삐삐 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운전해 보시면 아, 차가 이럴 때 소리가 나는구나 아실 수가 있고, 특히 그 아파트 주차라면은 기둥 쪽에 가까이 갔을 때 삐 소리 크게 나면서, 그리고 약간 얘가 제동을 해주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차하시면서 아, 휠이 이런 기둥이나 물체에 가까이 됐을 때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구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혹시나 문자가 오게 됐을 때에는 저희 주유 상품권이랑 또 카드 지갑 이런 것들 또 나가게 되니까 꼭 100점 만점에 만점 꼭 주시고, 최고의 차 E클래스 차량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벤츠하면 저 최근용 차장 꼭 소개해 주시고요. 저도 더욱 열심히 해서 큰 도움 드리는 최근용 딜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